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비가 오는 데다가 날짜가 이게 변경이 돼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제 올해도 거의 다 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하면 올해 다 갑니다. 12월 말에 만나면 다 가는데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특히 연세가 드신 분들이니까 70대는 시속 70km로 달리고 80대 되면 시속 80km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빨리 세월이 갑니다. 나이 들면 하루는 긴데 1년은 짧다고 그러죠. 그런 거 좀 느끼십니까? 아무리 세상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2018년 현재 이 부산에서 노후를 보내신다는 것은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나라에서 또 태어나셨을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가 편한 부산에서 사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니까 더 이상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런 점에서 박수 한번 치십시오. 지금 이보다 더 좋은 세상 바라는 것은 그것은 사치입니다. 지금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 세상을 지켜가느냐죠. 이 정도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수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행 전문 사이트가 있는데 론리 플라넷이라는 사이트에서 최근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에 아시아에서 꼭 가야 될 도시 10개 랭킹을 냈는데 1등이 부산이었어요. 부산. 아시아에서 원래 제일 인기가 있는 꼭 가야 할 도시로 추천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여행을 좀 하는 편인데 외국에 가면은 새삼 한국이 근사하게 보인다. 여행을 할수록 한국이 더 좋게 보인다. 특히 부산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다라고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제 말이 부산 출신이니까 자화자찬이다 이렇게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부산에 사시면 부산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유명한 해외에서 이 여행 가이드북으로서 제일 유명한 게 론리 플라넷이라는 거기서 아시아에서 1등 올해의 1등 도시로 부산을 꼽았어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이 우선 개방적이고 다양하고 음식 좋고 사람 좋고 세종대도 있고 해운대도 있고 낙동강도 있고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세계에서 물동량으로 4등 아니면 5분 하고 인구는 근 400만이 되고 역동적이다 이거죠. 역동적이다. 또 흔함식 시장이 있을 때 광안대교, 북항대교, 남항대교 쫙 만들어가지고 그 세번 브릿지라고 그럽니까? 외곽에서 그냥 해운대에서 차를 타면은 거제도까지 1시간 만에 이룰 수가 있고 지나다니면은 야경 좋고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부산에 와서 좀 일찍 와서 일부러 부산역에서 택시 하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송도 갔다가 혈청소에 가서 혈청소에 가니까 또 송도하고 혈청소를 연결하는 옛날 혈청소 자리죠. 해상 케이블카도 있고 그 다음에 삼복도를 쭉 타고 남부민동 그 다음에 초량, 수정 이쪽으로 쭉 한번 달려봤습니다. 오른쪽으로는 거대한 부산 항구가 보이고 군데군데 산이 있고 아파트는 여기서는 한 번 올라가면 40층, 50층 올라가야 돼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부산이 세계에서 최고의 항구다 하는 것을 재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서울로 돌아가서 택시를 타고 한강을 건넜더니 서울이 그렇게 초라하게 보입니다. 우선 다리가 저 앞에 북항대교가 저게 아마 길이가 3,300m입니다. 교각 높이가 160m인가 그렇죠. 그리고 다리까지, 해면에서 다리까지 한 60m. 저런 어마어마한 다리는 없잖아요. 서울에 있는 게 뭐 1000m 정도 됩니다. 이런 부산에서 사시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지만은 이 신문을 보거나 방송을 보면은 아마 짜증이 나고 그러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도 주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노년에 자기 건강도 생각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사시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아갈 사람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죠. 그 사람들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는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0대는 30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데 대해서 아무리 간섭을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들이 사니까 주권자다. 남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간섭하려는 게 아니고 충고하는 거죠. 충고. 우리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젊은 사람 아무리 욕을 하더라도 우리 젊은 사람 대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충고를 해야 됩니다. 충고를 하면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또 신경질 내면은 건강만 해칩니다. 충고하는 선에서 거쳐야 합니다. 충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투표권을 행사한다든지 아까 여기 광고 말씀드린 대로 시위하고 하는 그것은 별도의 문제죠.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매주 한 번씩 그런 시위를 계속한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했다가 그만두고 하면 안 됩니다. 또 1인 시위하는 게 중요합니다. 1인 시위. 어제는 보니까 홍승환이라는 이름의 경감이 한 사람 정복을 딱 입고 나와가지고 경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더라고요. 현직 경감이더라고. 아주 경찰대학 나온 엘리트 출신인데 왜 1인 시위를 했느냐. 세월로 무슨 추모 집회가 폭력화돼가지고 경찰자를 부수고 하니까 경찰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판사가 조정을 붙였다 이거죠. 조정 내용이 뭐냐 하면은 7천만 원, 7,700만 원 손해배상 그것은 물지 않아도 다만 잘못했다. 사과만 하면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조정안을 냈더니 경찰청장이겠죠. 그걸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국민 세금으로 그 부서진 장비를 다 교체하고 해야 되는데 경찰관이 진압하러 나갔다가 자기 장비를 빼앗긴다든지 하면은 징계를 받는데 도대체 폭력 시위대가 이렇게 때려 부수고 한 데 대해서 국민 세금으로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시위를 했어요. 시위. 폭력과 타협한 경찰청 지도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했습니다. 공무원이, 그것도 경찰 공무원이. 그랬더니 그 기사 댓글에 홍승환 경감이 대통령감이다. 대통령감이다라고 썼는데 그 말이 다른 시절에 나왔으면은 그 무슨 좀 엉뚱하다 이렇게 생각될 텐데 어제 그 말을 하니까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더구나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가가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뭐 과거의 잘못을 뭐 철저히 규명해야 된다든지 지금 수사 중인데 그게 아직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정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마치 범죄나 되는 것처럼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사법부의 민주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민주화를 아무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여러분, 사법부가 민주화하는 데입니까? 재판을 민주화하는 겁니까? 재판을 민주주의적으로 하면 무슨 재판이 됩니까? 인민재판이 사법의 민주화입니다. 말하자면은 민주주의를 아무나 하면 안 됩니다.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군대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군대의 민주화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국회가 남침했을 때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싸울 거냐 안 싸울 거냐 투표해서 결정합니까? 가정의 민주화 됩니까? 그러면 호주도 투표로 뽑습니까? 투표로 뽑습니까? 스포츠의 민주화 됩니까? 스포츠에 골 누가 많이 넣느냐로 아니라 그것도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투표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합니까? 예술의 민주화가 됩니까? 예술. 그럼 천재가 가능합니까? 민주화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요. 사법의 민주화, 네, 처음 들어봤습니다. 경제의 민주화도 말도 아닌데 사법의 민주화? 문제는 대법원장이 제대로 생각이 있는 대법원장 같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방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삼권 분립에 반하는 것이고 해가지고 엄중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과거사를 캐겠다,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한 30년, 40년 후퇴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젊은 엘리트 경찰 간부가 나와가지고 국가 이익을 위해서, 법치를 위해서 그렇게 1인 시위를 하니까 대통령 깝니다 하는 말이 어제는 공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